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면접 중에서도 건강보험공단 면접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면접은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BI 면접하고 SI 면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구조화 면접인데, 구조화 면접은 공통적인 질문을 주고 꼬리 질문을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SI 면접은 상황 면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상황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모두 다를 얘기를 드릴 순 없잖아요.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이 넘어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답변 3가지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5명 정도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던지고 면접관들은 그걸 들으면서 꼬리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모든 조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개별적으로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쓴 책에 면접 책이 있습니다. OSPC 오시 기법이라고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 첫 문장은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특히나 가치관이나 성격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갈식으로 소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치관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배울 자세를 갖춰 생활하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또는 성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침착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반전을 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뭔가 난 반전을 주고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가치관이나 성격을 얘기했다면은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계기나 또는 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 또는 성격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격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꼬리 질문인데, 꼬리 질문에서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묻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도덕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앞에 도덕적인 경험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을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도덕성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틀면 반칙이죠. 그런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사회보험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정량적 평가만이 아닌 정성적 평가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 통합을 강조해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재분배 효과를 강조해도 되죠.
또는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도 됩니다.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모와 쓰임만을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황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이는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상황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변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최악의 답변은 상사의 동료분과 의견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은요, 이는 상사의 동료에게 뒷담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면접에서의 답변은 항상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예를 들어서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제 조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답변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상사가 지시를 내렸다면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먼저 부당한 것과 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시를 따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때 꼬리 질문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yes와 no가 아닙니다. 이것도 전제 조건을 깔아야죠. 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에 어긋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시를 따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적인 심부름 중에서도 따르기가 힘든 일인 자신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 갑질방지법에 관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에서 조력자를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무엇인가를 헤쳐나가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면접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건데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